안녕하세요. 이태영 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처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문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문제 보실 텐데요. 조금 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거는 항상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을 고르는 건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어떤 내용인지도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봐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진감률에 대해서 물어볼 거고 계산이 지저분할 거다 라는 거는 어느 정도 생각해 주시면서 문제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표가 나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친인척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이고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지인은 친구 및 선후배와 직장 동료 등 이와 유사한 자를 포함한다 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문제에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죠. 거의 대부분 쓰는 패턴의 형태인데요. 아마 식이 나와 있다면 식은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0%로 쓰겠지만 이렇게 내용 설명인 것은 저희가 좀 문제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저 정도 있구나 라고 알고만 봐 주시면서 표를 읽어봐 주시고 그리고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보시면 2020년부터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00년부터 10년 단위로 2020년까지 범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다라고 했습니다. 범죄 건수를 확인했을 때 감소하고 있는 거 위주로만 먼저 보면 되겠죠.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감소하고 있고요. 감소하고 있고요. 증가했고요. 감소했고요. 이런 식으로 총 4개가 감소했네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2020년에 또 감소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감소했고요. 저희가 증가했고요. 감소했고요. 감소했네요. 그래서 차근차근 저희가 계속 감소해 있는 것만 확인한다면 2개가 아니라 3가지가 나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억이 틀렸습니다. 결론은 우선 봤을 때 3번은 아니라는 거죠. 찍어도 3번을 찍으면 안 된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니은을 보시면 2010년 대비, 이 얘기는 비교해라 라는 거죠. 2010년 대비 2020년에 저희가 사기 범죄 건수의 증가량은 지금 사기의 저희가 봤을 때 증가량은 2020년하고 2010년 대비 증가량보다 높지만 증가율은 낮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보세요 라는 거죠. 원래는 안 하고 다음 걸 넘어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맞죠? 하지만 차근차근 해본다면 저희가 봤을 때 2000년도부터 저희가 100년이 아니죠. 네. 10년으로 봤을 때 증가량은요. 지금 2324에서 저희가 1580이 될 거고요. 증가율은요. 1580이 나와서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는 게 퍼센테이지가 나올 거고요. 2010년부터 저희가 20년까지는요. 3292에서 2324를 뺐을 때 저희가 2324 곱하기 100을 한 게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거겠죠. 그러므로 이 계산을 조금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계산과 여기 있는 계산을 직접 했을 때 여기 있는 계산은 744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 계산은 968로서 여기 증가량이 지금 더 많죠.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비율을 따져 봐 주시면 지금 1580에 744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반절 정도 되겠구나. 거의 2배 하면 1500이 되니까요. 거의 반절보다 조금 못 미치는 형태가 되겠고, 여기에 반절은요. 저희가 봤을 때 1160 정도 되나요? 이 정도 됐기 때문에 반절에 한참 못 미치겠죠. 그러므로 여기에 퍼센테이지와 여기에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 위에 쪽의 퍼센테이지가 크다라고 저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율을 디테일하게 계산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여기 있는 인원은 차이는 2010년부터 20년까지가 더 크지만
상대적인 비율은 위에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굳이 뭐 계산을 여기까지는 했지만 굳이 여기까지는 안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율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 저는 막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가 47.1%가 될 거고요. 여기는 41.7%가 되기 때문에 확연히 차이가 난다. 만약에 조금 비슷하다면 디테일하지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도 제가 어림산으로 비교를 하고 나서 본 거지, 만약에 여기가 대략적으로 1100 혹은 1096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는 이상은 답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 맘먹고 디테일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이런 식으로만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우선 맞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보기만 봐도 저희가 선지만 봐도 1번, 3번, 4번, 5번에 다 니은이 있기 때문에 니은은 왠지 맞을 것 같은 저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니은은 맞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디귿을 봐주시면 2020년 봤을 때 성폭행 범죄의 친인척 및 지인 관련 범죄율을 보시면 지금 친인척 관련 저희가 성폭행이죠. 네, 범죄를 봤을 때 친인척과 저희가 지인 관련을 보시면 범죄율이 95% 이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총 범죄 건수가 904건 중에서 904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더해 주시면 866건이 있는 거겠죠. 그럼 여기가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95% 이상인지를 알고 싶은 거겠죠. 그러면 저희가 진짜 간단한 방법은 나눠보면 되겠죠. 얘를 얘로. 근데 조금 어렵다. 그 나누기 싫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 10%는 90.4죠. 그러면 5%는 45.2가 나온다는 거는 조금 빠르게 계산이 돼야 됩니다. 네, 이거는 되겠죠. 그랬을 때 95%보다 넘는다면 여기서 얘를 빼면 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만 하면 되겠죠. 보시면 904에서 45를 뺀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봤을 때 만약에 여기가 계산이 어렵다면 900에서 45 빼면 저희가 55죠? 거기다가 4를 더했기 때문에 9.8.8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크기 때문에 95%보다는 크겠구나. 95%일 때 이만큼이어야 되는데 얘보다 크니까 95%보단 크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95% 이상이다. 디귿 또한 맞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답은 4번 아니면 5번으로 유추가 되겠고요. 마지막 4번을 보시면 니을을 보시면 2010년 대비 2020년 전체 범죄수 증가율은 전체 범죄수 저희가 증가율은 여기에 증가율의 2배다라고 했습니다. 증가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면 증가율을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얼마큼 증가했는지 확인했을 때 2010년까지는 2000년에서 2010년까지는 지금 8652에서 8000 저희가 60을 빼고 8060에 100을 해야지 증가율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만 11에서 저희가 8652 그리고 8652 곱하기 100을 하면요. 계산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요즘에 이런 계산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수험생분들이 요즘에 너무 잘하시니까 이게 계산이 너무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암산 능력도 많이 필요한데요. 어쨌든 암산 능력도 필요하지만 디테일하게 어느 정도 나올지를 찾아주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어림산으로 정리되고요. 600 정도가 나오게 되겠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1400을 더한다면 많이 나오겠죠. 근데
350에다가 저희가 봤을 때 대략적으로 11이니까 60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지금 8060분의 600과 8650분의 1360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계산을 해주시면 여기는 7.3%가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15.7%가 나오게 되겠다 라고 볼 수가 있어서 2배 이상이다 라고 2배 미만이다 라고 볼 수 없죠. 2배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 틀려서 답은 4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결론적으로는 계산으로 판가름 났지만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저희가 어림산을 통해서 많이 계산해 주시고요. 최종적으로 계산할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번을 보시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거고요. 계산이 조금 지저분할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표를 같이 봐주시면서 교재에 있는 표를 보시면서 선지를 보시면 1번부터 보셨을 때 한국은 4월 대비 5월 확진자 수가 121% 증가였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확진자 수가 4월 대비 5월은 저희가 121% 증가했는지 확인하면 되고요. 그리고 6월부터 7월까지는 50% 감소하였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솔직히 121% 계산하기보다는 50%가 편하겠죠? 그러면 먼저 하는 거죠. 혹시 얻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시면 여기에 50%는요. 저희가 2311명이 감소해야 되고요. 이만큼이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1840이니까 뭐 더 많이 감소했구나 라고 볼 수 있어서 1번은 틀렸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선지를 보시면 각국의 4월부터 7월까지 지금 4월부터 7월까지 완치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완치자 수가 봤을 때 여기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증가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증가, 미국 같은 경우가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가 증가하고 있네요. 결국엔 미국의 7월 달에는 감소하였으므로 매월 완치자 수가 전월 대비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틀렸죠. 그렇기 때문에 2번 선지도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 3번 선지를 보시면 각국의 확진자 수가 5월까지 증가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5월까지 다 증가했는지 확인을 하는 거겠죠. 그랬을 때 한국에 봤을 때 확진자 수는요. 지금 5월까지 증가했고요. 6월부터 감소했고 중국 같은 경우도 봤을 때 감소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여기서 감소했죠.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여기서 감소가 시작됐고요. 인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봤을 때 여기서 감소가 시작됐네요. 그런데 5월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증가하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7월부터 감소가 시작했죠. 그리고 사망자 수를 보시면 사망자 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 7월에 감소 시작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여기서 감소를 시작했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6월,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 7월, 인도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저희가 6월이겠죠. 6월이기 때문에 7월과 6월을 봤을 때 저희가 6월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 감소하였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5월까지만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3번 선지 또한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서 틀렸다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번을 보시면 중국의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달에 중국의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달에 완치자 수 대비 지금 완치자 수 네, 제가 잘못 썼죠. 네. 지금 다시 봤을 때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달은 중국 같은 경우는 여기겠죠. 네. 5월
완치자 수 대비 사망자 수의 비율은 7월에 인도에 저희가 완치자 수 대비 사망자 수 비율보다 높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여기 있는 형태를 비율을 확인해 주세요 라는 거겠죠. 그랬을 때 계산을 하는 식을 본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56,212분의 저희가 1884가 나오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46,482분의 1080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어림산으로만 봐도 저기 같은 경우는 56분의 저희가 19라고 대략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46분의 10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차이와 여기서부터 여기 차이를 비교해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와 여기의 차이를 놓고 비교해도 여기가 10 차이고 여기가 9 차이겠죠. 맞죠? 그러므로 중국과 지금 인도를 봤을 때 여기가 얘보다는 훨씬 더 저희가 크다라고 계산할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이 어림산이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숫자가 좀 되게 작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계산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한다면 얘를 보시면 직접적으로 3%가 나올 거다. 지금 100을 안 곱했기 때문에 0.03이 나와야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0.02가 나오게 돼서 4번 같은 경우는 봤을 때 중국의 확진자 수에 대한 비율이 인도보다는 높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1% 같은 경우는 어림산으로 비교하기도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러므로 직접 확인해 주시는 경우가 좋겠고요. 5번 선지를 보시면 3월부터 7월까지 각 국가의 매월 완치자 수는 사망자 수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지금 완치자 수를 봤을 때 완치자 수가 다시 봤을 때 3월부터 7월까지 3월부터 7월까지 저희가 완치자 수와 사망자 수를 비교해 보면 완치자가 사망자보다 항상 많죠. 맞죠? 그런데 인도에서 지금 완치자와 사망자를 봤을 때 완치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으므로 저희가 5번 선지도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굳이 4번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5번을 알면 확인만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보다는 이런 걸로 구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딸리 문제인데요. 저희가 여기는 진짜 정말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딸리 문제 같은 경우는 읽어볼 필요가 없고요. 그냥 표를 확인하시면서 표가 뭐다 라고 보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시면서 옳은 것을 찾으세요 라고 하고 나서 표가 나왔구나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옳은 것을 찾아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런 거 잘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2017년부터 이륜 자동차 면허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여기서 이륜 법률 개정 법률에 여기서 뭐가 생긴 거죠? 2018년부터 여기서 개정이 되고 여기서부터 시행이 됐구나. 그러면 여기서 뭔가 저희가 달라지는 점이 생겼겠네, 시행부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계속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었지 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문제 선지를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의 증가율이 전년 대비 가장 높은 해는 저희가 2020년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고 건수의 증가율입니다. 봤을 때 여기는 총 4건 증가했지만 50%가 증가한 거죠. 맞죠?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여기에 총 거의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엄청 많이 증가하겠죠. 4배입니다. 4배. 여기는 1.5배가 되는 거겠죠. 4배가 될 거고요. 2배 안 되죠. 2배 증가하더라도 증가율만 따지자면 2017년부터
2018년 넘어가는 그 시점이 가장 높기 때문에 1번 선지는 틀렸다. 양이었다면, 사고 건수였다면 2020년이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증가율이기 때문에 1번 선지 틀렸고요. 2번 선지를 보시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원동기 자전거의 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비율이 아닙니다. 사고 건수이기 때문에 너무 쉽죠. 원동기 자전거의 사고는 증가하고 있고요. 감소했기 때문에 틀렸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륜 자동차의 2017년과 2018년에 이륜 자동차의 2017년과 2018년의 사고의 합은 2017년부터 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수의 40%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잠깐 납도 주시고요. 2016년부터 2020년 택시 2016년부터 2020년 택시의 사고 건수의 증가율은 2016년 대비 2020년 버스의 사고 건수의 증가율보다 낮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버스의 다른 색으로 좀 하자면 버스의 증가율과 택시의 증가율이겠죠?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겠죠. 아까 말했던 여기의 합과 여기 합의 40%를 할 건지 상대적으로 증가율을 비교할 건지를 생각해 주시고요. 만약에 5번 선지를 보신다면 이륜 자동차를 제외하고 지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저희가 교통수단별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해는 2020년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가장 많은 해는 이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해는 2020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5번 선지도 틀렸습니다. 결국엔 3번 아니면 저희가 4번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상대적인 비율보다는 그래도 단순 계산이 편하기 때문에 단순 계산을 했을 때 12,400 그리고 저희가 12,900 그리고 12,000 그리고 11,500 그리고 11,200이라고 했을 때 우선은 여기를 먼저 계산해 주시면 좋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몇 프로인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해 주시면 24,900이 나올 거고요. 여기 계산해 주시면 저희가 22,700 그리고 12,400을 더해 주셨을 때 저희가 6만이 나오겠네요. 6만 분에 저희가 2,492, 900이 나오는 거겠죠. 여기에 40%는요.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여기에 0.4를 곱한 게 저희가 24,000이죠. 아, 40%보단 넘네. 그러므로 3번이 괜찮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굳이 3번을 선택한 이유는 뭐 답이기도 하지만 지금 더하기와 그리고 비율적으로 0.4를 해서 비교하는 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거고요. 4번, 선지 4번 또한 계산해 주시면 뭐 그렇게 차이는 안 납니다. 여기서 봤을 때와 여기서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이걸 해 주셔도 상관없지만 저는 답이기 때문에 우선 3번을 택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다음 문제 딸린 문제죠. 13번을 문제를 보시면 저희가 똑같은 형태입니다. 옳은 것을 또 얘기를 해야겠죠. 전동 킥보드지만 매년 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거 보아 이에 비해 대책이 필요하다. 네, 말이 꼬입니다. 지금 사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원동기 자전거의 사고 건수가 가장 적은 해 저희가 2016년이죠. 네. 적은 해 이륜 자동차의 사고 건수가 가장 많다라고 했는데 지금 2017년이 더 많으므로
니은 선지는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디귿을 보시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저희가 이륜 감소했죠, 맞죠? 감소한 거는 법률 개정의 영향이 크다. 저희가 아까 정리한 게 법률을 제정하고 여기서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감소가 됐네요. 그러므로 영향이 있을 거야 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선 디귿은 조금 만약에 애매모호하다면 우선 납둬 주시고요. 그리고 니을을 보시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택시와 버스의 사고가 증감 추이. 증감 추이 너무 좋습니다. 증감 추이는 감소했고요. 증가했고요. 저희가 감소했고요. 감소했죠.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도 저희가 봤을 때 증가했고요. 감소했고요. 증가했고요. 증가했네요. 그래서 서로 반대이다.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선 기역 니을이 있어야 됩니다. 기역 니을이 있는 거는 5번밖에 없기 때문에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조금 쉽게 풀어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딸린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표가 많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전체적으로 조금 쉽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린 문제 푸실 땐 조금 더 집중해 주셔서 그래서 다 맞히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6번, 17번 나오는 또 딸린 문제인데요. 여기는 읽어볼 필요가 없죠. 저희가 이제 16번 문제에서 옳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표가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코로나 첫 감염자 발생은 1월 1일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첫 감염자가 나오기 시작해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표에서 중요한 건요. 합계가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또 누적 합계를 줬기 때문에 이 누적 합계에서 저희가 실수를 하지만 않는다면 괜찮은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꼭 이 누적 합계를 좀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실수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지와 같이 보셨을 때 2020년 하반기 감염자 수는 2020년 하반기 감염자 수는 그래서 총 인원이 7만 6천 명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인원인 5만 7천 명인 감염자이고요. 그리고 상반기에는 저희가 1만 9천 명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상반기 감염자 수 대비 저희가 300% 증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저희가 300% 이상, 여기 증가량 대비 300% 이상 증가하였냐 라고 했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죠. 그러므로 5만 7천에서 1만 9천을 빼고 1만 9천이기 때문에 계산하시면 저희가 봤을 때 3만 6천 정도 나오나요? 네, 3만 8천 나오겠네요. 네, 3만 8천이 나오겠죠? 그러므로 계산하시면 이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두 배다. 2배 증가율을 보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300%가 아니라 200%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니은을 보시면 2020년 상반기와 하반기 20대 여성의 감염자 수는 2020년 상반기와 하반기의 여성의 감염자 수는 남성의 감염자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여성이 남성의 감염자보다는 많네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디귿을 봐주신다면 2020년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모든 연도의 상하반기에서 남성 감염자 수는 40대가 가장 높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0대가 가장 높은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성은 30대가 가장 높다라고 했습니다. 봤을 때 지금 상반기에서는 남성을 쭉 보시면 우선은 가장 높은 걸 찾는 게 중요하겠죠. 남성은 여기서 가장 높게 되겠고요. 여성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저희가 여기서 가장 높게 되겠고 하반기 같은 경우도 본다면 저희가 7,500명인
남성이 가장 높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 6,800명인가요? 네, 6,800명에서 저희가 가장 높다. 여기는 뭐 동률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은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겠고요. 여기 상반기 봤을 때는 가장 많이 나온 게 남성이 이렇게 나오겠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 9,500명인가요? 네, 9,500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디귿에서 내용은 남성 감염자 수가 40대가 가장 높다고 했는데 40대가 가장 높은 게 지금 2020년 상반기에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틀렸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니을을 보시면 뭐 지금 기역 디귿이 틀렸기 때문에 답은 당연히 4번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근데 니을까지 보신다면 2021년 상반기에 10대 미만의 감염자 수와 10대 미만의 10대 미만의 감염자 수와 60세 이상의 감염자 수를 본다면 원래 10세 미만인데요. 그랬을 때 전체의 10%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인원과 여기 있는 인원을 봤을 때 10대 미만, 10세 미만은 저희가 2,500이고요. 그리고 60세 이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7,000명이겠죠. 합쳐주시면 9,500명이 되겠고 9,500명이죠. 그리고 그때 합은 저희가 95,000명이기 때문에 0.1이 나와서 10%구나 라고 볼 수 있어서 니을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무난무난하기 때문에 니을과 니은이 답인 4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17번인데요.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표와 그래프를 매칭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좀 잘 봐주셔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냥 보냐? 그것도 아니죠. 그래프에 주어진 내용과 저희가 표에서 주어진 내용이 매칭이 잘 됐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첫 번째 나온 그래프가 감염자 수입니다. 상반기 2020년에 상반기의 감염자 수와 상반기와 2021년에 상반기를 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형태를 보장하는 거겠죠. 그래서 2020년 상반기는 뭐 총 합계 19,000명, 여성 남성 해서 9,800, 9,200, 나쁘지 않습니다. 2021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17만 1,000, 그리고 52,000, 42,000 나왔는데 맞게 했네 라고 했다가는 큰일이 나죠. 맞죠? 저희가 뭔가 좀 이상해야 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총 인원은 전체 인원은 남자 더하기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를 더했을 때 19,000명이 나오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5만과 4만을 더했는데 17만이 나온다는 게 좀 뭔가 이상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리고 합계가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땐 누적으로 봤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이렇게 치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치사하게 되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겠죠. 만약에 여기서 숫자만 매칭시키고 그냥 넘어갔다면 정말 큰 낚시질에 걸리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안 걸리도록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형태는요. 저희가 이제 상대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저희가 비율이죠. 비율 같은 경우는 직접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나중에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조금 20대, 30대 감염자 수처럼 전체 인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 또한 저희가 계산이 좀 요하기 때문에 우선 직관적으로 바로 그냥 간단한 계산 혹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만 있는 것들만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추려낸 다음에 계산 문제를 하는 패턴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또한 이렇게 나와 있게 되겠고요. 5번 또한 표 내용처럼 확인만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보시면 19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다음은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와 합격자를 나타낸 자료이다. 앞서
내용들까지는 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읽지 않았지만 이제는 좀 읽어야 되겠죠. 이것만 보고서는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맞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를 어느 정도 봐주시면서 아, 지문을 읽어야겠구나, 지문을 읽을 필요가 없겠구나를 조금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마저 읽어주신다면 1차 시험 대비 2차 시험 합격률의 증가율은 얼마냐 라고 했기 때문에 2차 합격률 대비 1차 합격률 이거를 확인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합격률의 증가율이 얼마인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결국 합격률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가 포인트입니다. 그 합격률은요, 응시율은 접수자 중 응시자의 비율을 의미하고 합격률이라고 하는 거는 응시자 중에서 합격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결국엔 1차 시험의 합격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15,000, 15만 5천 분의 여기 있는 합격자, 7만 5천 분의 여기 있는 합격자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랬을 때 2차 합격률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7만 5천 분의 17,325가 될 거고요. 그리고 1차 합격률 같은 경우는 15만 5천이라고 하는 거에서 32,550 이고, 그리고 1차 합격률이었기 때문에 15만 5천 그리고 32,550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곱하기 100을 한 게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계산이구나. 진짜 직접 계산이기 때문에 얘는 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직접 계산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사실 원래는 어림산을 추천드리죠. 어림산을 추천드리는데 여기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앞에 쪽만 어림산을 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림산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왜냐면 어림산을 하다 보면 저희가 150분의 30을 보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서 75분의 17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대략적으로 다 0.2만 나오게 됩니다. 거의 15로 봤을 때 0.2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형태 같은 경우는 직접 계산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여기 있는 계산을 해주신다면 0.2가 나올 거고요. 여기 있는 계산 0.2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또한 0.2가 나오겠죠. 그러므로 0.2분의 0.02가 나오므로 저희가 0.2가 돼서 20%가 20%가 아니죠. 네. 10%가 나오게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단순 계산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조금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문제는 앞에 자료에서 표 해석과는 다른 문제의 스타일이 응용수학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에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번 문제를 보시겠는데요. 다음 A기업과 B기업의 연도별 부채 현황이고요. 다음과 같이 일정한 변화가 지속된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부채 상환이 되는, 전체적으로 다 되는 시기는 언제냐? 한마디로 규칙성이 존재할 거다라는 거겠죠. 여기서 넘어갈 때 규칙은요, 마이너스 4,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는 마이너스 8인가요? 그리고 여기서는 저희가 마이너스 12, 그리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16이겠네요. 그러면 다음은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20이 될 거고, 다음은 마이너스 24가 될 거고, 다음은 마이너스 28이 될 거고, 이렇게 가겠죠. 결론적으로 60이 다 없어지는 시기를 찾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3번을 해야지만 다 없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15년, 여기가 16년, 그래서 17년도 안에는 A기업이 전체 부채를 상환하게 되겠고, 그러면 답은 3번 아니면 4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B기업도 봤을 때 줄어드는 양이 마이너스 13 줄어들겠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6이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 17, 18,
19 봤을 때 얘는 지금 뭐 90이 되기에는 멀었죠? 지금 여기 있는 4개를 더하면요. 대략 80이 조금 안 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순서까지를 더해야지. 마이너스 21까지 더해야지만 저희가 89를 없앨 수 있겠죠. 그러므로 17, 18, 19년이기 때문에 19년까지 계산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조금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조금 규칙성을 빨리 찾으시면 문제를 좀 빨리 찾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식을 만들기보다는 바로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계산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푸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풀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